인간 삶의 질을 대상으로 한 역사적 통계를 둔 통계학이자 실천 중심 과학 그리고 기술적 집약체라 말할 수 있죠.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 클라이언트들이 경험하는 프로그램은 자신의 위기 상황 또는 불만 욕구를 해소해줄 수 있는 활동이라 기대하죠. 사회복지사는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직접 체험하며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의 욕구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개발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여러 형태로 제공되는데 여러 문제에 개입하여 개입 전과 후의 변화를 관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죠. 만일 자신의 처지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좋은 사회복지사를 만나 새롭게 삶의 질을 바꾸었다면 사회복지사는 이런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모순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 공개되었습니다. 2014년 서울시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는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경제적 압박을 받던 중 연탄불을 피워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복지제도의 한계를 드러냈죠. 이런 상황에서 만일 사회복지사를 만나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았다면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현장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아주 중요하며 송파 세 모녀 사건 외에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것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발전 과정으로 사회의 많은 문제에 개입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어느 문제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사용되는지 그 분류가 필요하죠. 이런 문제에 개입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종류와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접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일정한 기관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요구되는 내용, 활동 목표 체계, 자원 지원, 기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이라고 개념을 잡을 수 있죠. 이런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사용되는데 순간적이고 돌발적인 활동이 아닌 계획적이고 체계화된 의도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사회복지와 프로그램의 복합 단어로 사회복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에는 반드시 의도적인 목적과 목표가 설정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설정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체계 및 자원체계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의 계획적 작성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개념에는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설정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으로 실행하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문제들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문제의 원인과 결과 중간에 개입하여 최적의 상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생겨난 것이라기보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운영되어 왔지만 정확한 의미와 개념을 분석한 게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한 역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부터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진행되었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 전 우리는 책무성이란 단어를 먼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책무성이란 조직이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어떠한 구체적인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달성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책무성 또는 책임성은 1960년대 이후 서양의 많은 나라에서 제기되기 시작했죠. 당시 시대상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 무개념적인 부분이 있었고 사회복지 재정 지원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재정 감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투입된 재정 지원이
특정 집단의 욕구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즉흥적이며 일시적인 지원으로 전락되어 국가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었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던 시기였죠. 1970년대에 들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정확한 근거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에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으며 횟수는 어떤지 숫자로 보고가 되기 시작했고 60년대보다는 체계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 참여자 중심의 분석이 시작되었고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효과성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죠. 이는 1990년대까지 존속되다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실행에 관한 측정이 아닌 프로그램 계획성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측정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의 한계를 들어 최저의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성과중심제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오늘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형태로 변모하였습니다. 즉, 오늘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실적이 아닌 성과를 중점으로 두게 되었죠. 사회복지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의도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정부 또는 민간 사회복지 조직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사람에게 집중되어진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궁극적 목적을 이루어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유형은 크게 기능별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구성체계별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이나 가족 등 개별화된 대상의 심리적 문제 해결이나 감소를 돕기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임상 프로그램이 있으며 단계별 인간 발달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화 발달을 돕는 발달 및 성장 프로그램, 정책이나 제도 등의 변화를 위한 사회운동 프로그램, 소득 유지나 증진을 위한 소득보장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죠. 앞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프로포절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 더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것은 인간 삶의 질을 대상으로 한 역사적 통계를 둔 통계학이자 실천 중심 과학 그리고 기술적 집약체라 말할 수 있죠.